근데 왜 이런 고민이 복지계에 좀 더 많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잖아요. 사실은 제가 오너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너가 아니고 바지 사장이거든요. 사회복지기관 시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기관장, 시설장이 있죠. 기관장, 시설장이 직원과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직원으로 고용된 거니까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은 법인이 누구와 계약했느냐면 기관장과 계약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관장은 재계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위상에 처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요구들을 법인이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법인에다가 위탁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계약을 하기도 하고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냥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직접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 뒤에는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얼마나 관여하느냐, 정부가 얼마나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장의 권한은 제한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예전에 있었던 사례랑 비유로 생각해 보면 기관으로 한정하면은 기관장이 왕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명구조까지 보면 비로소 법인과 정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수렴첨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린 왕이 있고 그 뒤에서 발을 이렇게 친 다음에 그 뒤에서 대신 지시를 하고 그러면은 왕은 그 지시에 따라서 말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요. 기관 차원으로만 보면 얼마나 관여하고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직원의 권한이 좌우되는 거죠.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다른 층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와 법인이 얼마나 관여하고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장의 권한도 직원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좌우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법인이 많이 관여 안 하는 곳이면은 그만큼 기관장의 권한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정부와 법인이 많이 관여하고 개입한다 라고 하면 기관장의 권한도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너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삼면 등가의 원칙으로 보시면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예, 황당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그냥 책임만 큰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권한을 발휘하려고 했더니 법인에서도 뭘 받고 지자체에서도 계속 압력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올짝달싹 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책임은 네가 지라고. 이런 면이 있어서 사실 이 책에서 나오는 리더의 역할 중에서 권한이 없어서 발휘 못하는 것들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직위야 직책을 아까 구분해서 막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을 수 있으면 그럼 사실은 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권한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도 그 현실을 생각하시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한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해보자.